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물주로 가는 길 이렇게 시작하자 그런 뜻에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주로 가는 길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스러워하는 게 내가 어떤 일정 자금이 있고 이랬을 때 그 어떤 뭐 건물이라는 게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작은 건물들을 한번 예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건물주라도 되고 싶다. 작은 건물에서 큰 건물로 나중에 더 잘 돼서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작은 건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 자본, 내가 갖고 있는 자본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정확히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한 뭐 7억쯤 있는데 가서 보시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물이라는 게. 나와 있는 매물 중에 막 눈에 들어오는 건 막 15억, 20억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몸만 지쳐가지고 뭐 이것도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시작을 하는 건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괜찮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본을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얼마짜리를 볼 것인가, 요 돈이라는 건데 그런 개념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부동산 지식은 기본적인 지식 외에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상가나도 괜찮지만 상가 건물보다는 원룸 건물 같은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게 흐름을 타질 않고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원룸 건물입니다. 뭐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하시는데 상가 건물, 뭐 토지 임대 다 머리 아픈 건 똑같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뭐 상가가 더 많죠.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이 머리가 얼마나 아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근데 이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실 때는 어떤 선입견 이런 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원룸 건물은 머리 아파. 나 원룸은 안 봐. 그러다가 진짜 좋은 매물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어떤 걸 마련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지만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매물이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꾸준한 관심도 필요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원룸 건물이나 한번 볼까 나갔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정말 내가 돈이 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은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하시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이 주부들이나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남자분들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 성공률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습득하고 이런 데 있어서 거부감을 별로 안 가지세요. 왜? 여자분들은 와서 난 잘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막 경청하고 그런 말해주는 입장에서는 더 신나서 한 가지라도 더 정보를 드리려고 하죠. 근데 뭐 남자분들 보면 참 뭐 저도 남자입니다만 웃기지도 않아요. 어쩔 때 보면 나는 뭐 대기업 뭐 은퇴해가지고 그러면 대기업이 은퇴한 거랑 부동산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공무원, 의사, 판사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정말 그 사람들 그 분야만 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뉴스 몇 줄 읽은 것 같고 뭐 다 안 좋아 뭐 경기가 이래서 건물값들이 떨어질 거야. 그거는 너무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부동산이 언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 폭락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조정기를 가진 거죠. 이게 이 오르기 전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 어? 자신은 되게 이 부동산도 잘 안다는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좋은 정보는커녕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
배짱도 여자분들도 좋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그냥 질러요. 어느 거든지 실패와 성공은 따릅니다. 하지만 그러신 분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남자분들보다. 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처럼 어떤 경청하고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낮다는 거죠. 대부분 와서 그냥 보면 눈빛, 네가 날 속이려고 해라는 그런 눈빛을 보는 순간 공인중개사들이 거기다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정보나 이런 거를 얻으라고 하실 때는 백지 상태에서 가서 듣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주라고 하면 이제 임대인을 통상 말씀드리는 거죠.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주는 아닙니다. 물론 뭐 거기다 임대를 놓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전세고. 그다음에 건물주라고 하면 여기서 표현은 임대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도 될 수 있지만 원룸 같은 경우 이 상가 점포를 시작해서 상가 주택을 가거나 다가구를 사서 좀 운영을 해보시다 그 주택 임대업이 괜찮구나 그러면 이제 원룸 건물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인맥도 형성이 되죠.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도 여러 군데 접하게 되다 보면 나하고 맞는 그런 중개사를 만나실 수가 있고 저도 역시 그래가지고 좀 VIP 고객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모든 고객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죠. 제 말하는 스타일, 제가 하는 행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인맥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런 게 모두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 웬만한 초보나 어중간한 공인중개사들보다는 더 많이 하시고 더 보는 안목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성공이라고 느끼는 수익률의 크기를 딱 정하셔야 됩니다. 자, 원룸 같은 경우 제가 보는 수익률은 7%예요. 9%, 10%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디 뭐 지방 같은 데 있겠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익률이. 하지만 정말 괜찮은 것들은 7% 선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7%라는 거는 월세 수익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대출이자 빼고 들어가는 기타 비용 빼고 남는 수익률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은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당연한 거지만 이 작은 것부터 성공의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가령 뭐 상가점포 하나 목이 괜찮은 거를 분양받지는 마세요. 상가점포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임대돼 있고 이미 분양을 한번 받아서 임대가 돼가지고 한 2, 3년 흐른 거 3, 4년 지난 거 이게 임대 분양받은 것보다 훨씬 쌉니다. 수익률도 안정이 돼 있고요. 5% 분양하는 거 수익률 보면 처음 보면 6%, 7% 얘기하는데 거짓인 경우도 많고요. 한 3, 4년 지난 것들이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익률도 안정적이겠죠. 60에 만족하고 80에 팔아라. 자, 이 건물 봤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40%인데 가격이 괜찮고 향후 좀 손보면 괜찮겠다 싶은 물건. 그런 걸 사시라는 거죠. 무조건 가격이 싼 걸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매물을 볼 때. 하지만 그 기대치에 모든 걸 다 넣으시면 매물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져요. 가격도 싸고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좋고 임대도 잘 돼요. 왜 팝니까 그거를? 그 싼 가격에.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이거? 그 가격에? 비싸죠 그런 거. 비싼 가격 좋은 만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60 정도 되는 걸 내가 인수해서 잘 꾸며가지고 80, 90에 팔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물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성공이라도. 뭐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떤 분한테 6억 4천 정도의 상가주택 3층짜리를 사드렸습니다. 1층에 상가 2개, 2층에 투룸 2개, 3층에 3룸 하나, 원룸 하나. 지금 그거 10억 이상 갑니다. 왜냐?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 월세를 안 내고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 맞췄어요. 임대료도 뭐 1층 같은 경우는 10만 원, 20만 원씩 올랐고 2층에 있는 투룸도 그 전에 있던 소유주가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그 방치해 놓은 걸 월세로 5만 원, 10만 원씩 올려가지고 수익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건물 관리도 잘 하니까 위치도 괜찮고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업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냥 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상업적 땅값이 우정부 같은 경우 뭐 1,800에서 좋은 데 2,000, 2,500 합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더 하고요. 근데 거기 땅값으로만 계산해도 그냥 10억이에요. 그럼 벌써 얼마를 보유하면서 월세 받았지. 지금 팔아도 차익이 3억 이상이 나오죠. 물론 세금 내면 뭐 2억 한 중반 되겠지만 그분이 처음 샀을 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500을 깎았습니다. 6억 5천에서 6억 4,500에. 그런 걸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실 때.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보면 단점의 무게를 재자. 이게 바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단점이 장점으로 커버가 된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그 단점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외벽이 좀 칼라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내부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뭐 반개수도 많고 땅 평수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다. 건물이 좀 오래된 것 뿐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옷을 입혀야죠. 치장을 해야죠. 화장을 하고 방도 내부도 고치고 옵션 없는 방 옵션 잘 넣고 붙박이장 없으면 붙박이장 넣고 그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방 하나 하는데 끼케야 150, 200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다음에 매도하실 때 정당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한 10년 후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돈 가치와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도 10년 전을 비교해 봐도 알 수가 있겠죠. 10년 전에는 10억만 갖고 있었으면 뭐 원룸도 뭐 정말 괜찮은 거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죠. 정말 좋고 방 많고 깨끗한 거 살려고 그러면 내 중에 15억,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년을 상상해 보면 지금 내가 늦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원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런 수요는 꾸준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을 봐도 원룸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매물 고를 때 금기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버리시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매물을 선택하지 않고 편한 것, 안전한 것만 찾으실 것 같으면 그냥 아파트를 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에 사서 80에 뭐 주식하고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야 뭐 상장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고 부동산은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매물 사실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부동산 중에 그 부동성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위치가 좋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주거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찾지 마시고. 그래야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인을 동행해서 지인의 판단에 의존하시는 분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인보다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 이익도 본인이 보시는 거고 손해도 본인이 보시는 거고 지인은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리지도 않아요. 그냥 눈에 띄는 단점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 따라가서 남 사는 물건 보면서 뭐 백화점 쇼핑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는데 따라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뭐 얼마나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런 거는 금기시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그런 거를 그 공인중개사들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누시고 하면 그 공인중개사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설사 더 좋은 매물이 있어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이고 똥탕 튀기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자 오늘 이제 일단 시작을 건물주 되기 위해서 시작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어떤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걸 한 3편에 나눠서 할 겁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그 매물 고르는 법, 뭐 위치 이런 거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마지막 3편째는 그 실매물을 갖고도 한번 금액이라든지 거기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매물 갖고도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